음식은 저마다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툭불 한우 300g을 3,000원에 먹을 수 없고 학교와 떡꼬치 한 개를 6만원에 팔 수 없는 것처럼 이 정도 금액이면 내가 이 정도 음식을 먹겠지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잖아요. 저 역시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가성비 좋은 식당을 찾는데 제 인식을 혼란스럽게 한 식당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17,500원 회전초밥 무한리필인데 사실 회전초밥 무한리필 중에서 만원 후반대라는 가격은 그렇게 특별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여긴 다른 회전초밥 무한리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퀄리티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초밥 얼리지 않은 생연어 초밥인데 밥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아니고 연어의 두께도 무한리필이라고 해서 얇다는 것 없이 아주 알차더라고요. 그 외에 민물장어 초밥에 캐주얼 초밥집 퀄리티의 간장새우 초밥 그리고 이날만 특별히 나온 걸로 보였던 아주 알찬 구성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1인분에 17,500원이면 작은 우동이나 소바가 나오는 무난한 구성의 초밥 정식 가격인데 이 가격에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였죠. 그래서 바로 찾아가 어떤지 리뷰해보았으니 영상을 보시고 이곳이 괜찮은지 아닌지 함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판초밥 1인분 가격에 판초밥 퀄리티의 초밥을 무제한 먹을 수 있는 오늘의 식당 리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스시제이 원더리아점이에요. 스시제이는 원더리아라고 하는 문화재조창 건물 1층에 있는 식당으로 무한리필 식당으로 오픈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픈 초반에만 퀄리티에 특히 신경 쓴 게 아닐까 걱정이었지만 가장 최근 리뷰를 봤을 때에도 그 퀄리티가 양호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스시제이 원더리아점은 식당이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가 안 된다고 적혀 있어 저는 촬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청주까지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촬영 허락을 받아 촬영했기에 식당 측에서도 영상 촬영이라 특별히 더 준비했다는 것 없이 주말 낮 12시의 상황 그대로를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7,500원 회전초밥 무한리필 바로 리뷰해볼게요. 우선 실내는 다음과 같이 대부분의 좌석이 바 형식으로 되어 있었고 4인이 앉을 테이블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앉은 저는 이곳의 이용 방법을 들었는데 이용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았고 그저 물, 장국, 샐러드 야채, 간장 등을 셀프로 직접 가져가는 게 전부였죠. 그래서 저는 이용에 앞서 셀프 코너에서 필요한 걸 준비했고 자리에 앉아 어떤 초밥이 있나 살펴보았어요. 우선 초밥은 연어, 계란, 문어, 자속새우, 맛살, 참치 등 낮은 가격대인 만큼 아주 특별한 구성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요즘 가격이 많이 오른 생연어가 나름 괜찮은 퀄리티로 레일에 수시로 돌아다니고 있었고 문어, 계란, 맛살, 자숙새우 등 냉동 기성품을 이용한 초밥은 위에 토핑을 더하는 방식으로 값어치를 더 올려주는 듯 싶었죠. 그 외에도 디저트와 과일, 튀김도 있었고 추가 비용 없이 우동, 소바, 물회까지 추가 주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곳이 17,500원이란 값어치를 해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처음으론 불로 살짝 구운 생연어 초밥을 맛보았습니다. 보통 이 가격대의 회전초밥 무한리필이면 단가 때문에 생연어 대신 냉동 훈제연어 초밥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생연어를 주었다는 점에서 일단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대에 무한리필이다 보니 당연히 따로 숙성 처리를 하지 않은 생연어를 내어준 게 아닐까 했지만 소금에 살짝 절인 듯 연어 자체에 살짝의 간도 있으며 육질도 탄탄해서 숙성 처리까지 한 걸로 보였죠. 밥 역시 양이 적은 건 아니지만 회가 그렇게 얇지 않아서 적당했고 밥은 찰기가 있지만 떡같은 느낌은 아니었고 무엇보다 기계가 쥔 게 아닌 사람이 직접 쥐었으며 단맛과 간, 초맛 중 어느 하나 과하다는 건 없이 단맛이 기분 좋게 있는 정도라 아주 무난했습니다. 이 연어 초밥은 소스와 튀긴 마늘의 조합을 즐길 수 있었는데 이 조합은 초밥 매니아보단 대중들이 좋아할 맛으로 그저 적당히 즐기며 먹기 좋았네요. 그리고 다음으론 또 다른 연어 초밥을 먹어봤는데 이 역시 연어의 두께나 퀄리티가 아까와 비슷하게 무한리필치고 실한 편이었고 양파와 소스, 연어의 조화를 맛나게 담고 있었습니다. 이 다음으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참치초밥을 먹어봤는데 이곳의 가격이 초밥 무한리필 중에서도 가장 낮은 편이라 참다랑어나 눈다랑어를 절대 기대할 순 없다고 봤거든요. 역시나 예상대로 앞서 말한 두 참치가 아닌 황다랑어 속살인 듯 싶었습니다. 특별한 식감이 있기보단 부드러운데 찰기도 꽤 품고 있으며 다소 가벼운 맛과 질감을 지니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특별히 비린내가 난다거나 종이장처럼 회가 얇은 것도 아니었어서 호기심에 가볍게 먹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레일의 초밥을 하나씩 먹다 보니 어떤 초밥이 방금 만들어져서 레일 위로 올라왔는데요. 그건 민물장어 초밥으로 항상 레일 위에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식사하는 1시간 동안 3번 정도 만났던 걸로 봐선 여러분이 방문했을 때 어렵지 않게 맛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맛은 저렴한 민물장어 맛으로 살짝의 비릿함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데리야끼 소스의 달큰함과 진한 맛으로 가릴 수 있었죠. 이곳의 민물장어 초밥은 가격 대비 민물장어의 두께나 맛 모두 나쁘지 않았기에 취향에 맞는다면 이를 집중 공략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론 제가 어릴 때 특히 좋아했던 간장새우 초밥을 가져와 봤거든요. 간장새우 역시 기성품 초밥 재료를 간장 소스에 넣어 절인 거겠지만 무한리필이라고 해서 새우의 크기가 아주 작은 건 아니고 해서 한번 맛을 봤습니다. 그 맛은 간장 소스의 간간함과 이를 받쳐주는 단맛과 감칠맛, 이런 맛이 부드러운 듯 가벼운 탄력이 있는 새우에 잘 스며들어 평소에 간장새우 초밥을 즐기던 분들 입에는 잘 맞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렇게 초밥을 어느 정도 먹다 보니 먹을 만한 특별한 음식이 뭐가 있을까 봤는데 조개 무침이 있어서 바로 가져와 먹어봤습니다. 조개는 북방조개와 작은 가리비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간과 단맛이 가볍게 있어 밥이 없더라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죠. 회전초밥 무한리필에 밥이 없는 메뉴가 있다는 건 마음에 들지만 가격이 저렴한 만큼 좋은 식재료를 쓰지 못했다는 점에서 살짝 질긴감이 있었지만 간이나 맛의 조합은 좋아 이 가격대에 회전초밥에서 접하기 괜찮은 요리였습니다. 그 다음으론 또 색다른 게 뭐가 있을까 하고 보는데 새우튀김과 게다리 튀김 사이에 특이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건 오징어 튀김으로 한국식 튀김보단 일본식 튀김인 가라아게로 보였고 대왕 오징어를 바짝 튀겨주어 단단한 듯 바삭한 게 약간 과자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왕 오징어는 일반 오징어에 비해 살이 퍽퍽한 편이지만 바짝 튀겨줘서인지 그런 아쉬운 점은 가려져 이날 먹은 것 중 특히 마음에 든 음식이었어요. 이렇게 튀김까지 먹고 나니 뭔가 시원한 게 끌려서 추가 주문할 수 있는 물회를 한번 주문해 보았습니다. 물회는 다음과 같은 작은 용기에 담겨 나왔고 안에는 소면과 야채 그리고 한치가 조금 들어있었어요. 맛은 산뜻한 단맛이 깔려 있었고 고추장의 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아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소면도 적당히 잘 익었고요. 회가 적은 게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회가 많은 게 오히려 어색하다고 보았기에 물회는 상큼한 냉국수를 먹는다는 느낌으로 즐겨주시면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물회로 환기를 시킨 저는 먹을만한 초밥을 찾아보았지만 제 눈에는 생연어 초밥만 들어왔고 한 번씩 있는 한치초밥 정도였죠. 그리고 새우와 계란을 조합한 초밥이나 계란초밥 위에 고명을 올린 것도 호기심에 먹어봤는데 새우와 계란은 무난하게 잘 어울렸고 위에 고명은 달큰하며 고소한 소스의 맛이 전부로 기성품의 맛을 확 올려주는 건 아니었지만 캐주얼 초밥집에서도 이런 기성품을 쓴다는 점에서 기존의 캐주얼 초밥 못지않은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물론 회초밥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선 큰 만족도를 주진 않았지만 대중적으로 초밥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이 정도 퀄리티에 이 가격이면 매력적이겠다 싶었죠. 그래도 연어초밥의 퀄리티가 좋아서 연어초밥만 한 10접시 먹어도 돈값은 충분히 하겠다 싶어 열심히 연어초밥을 공략하던 중 레일 위에서 뜻밖의 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참돔 가마살 구이입니다. 이날 제가 이곳을 이용하는 1시간 동안 참돔 초밥은 없었는데 참돔 가마살이 있는 걸 보면 타이밍에 따라 각각의 만족도의 차이가 크겠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참돔 가마살 구이를 이렇게 만날 수 있어 돈값은 충분히 하겠다 싶었습니다. 참돔 가마살의 맛은 구운 지 얼마 되지 않아 따끈하며 살도 촉촉했고 쫄깃한 가마살의 육질도 좋아서 이날 먹은 음식 중 단연 최고였어요. 참고로 이곳의 지난 블로그 후기를 봤을 때 참돔 가마살에 대한 얘기가 없던 걸로 봐선 이날의 메뉴로 준비된 듯 싶었기에 여러분이 나중에 방문했을 때 이 음식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미리 파악하고 참돔 가마살이 나오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으셨음 좋겠습니다. 아마 참돔 가마살을 대신할 무언가가 나와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 먹어갈 때가 되니 디저트로 티라미수와 케이크도 나왔는데 티라미수는 냉동 상태라서 그 식감에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오히려 아이스크림 같아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생각하면 서비스나 음식의 퀄리티에 큰 기대를 할 순 없지만 일부 음식이 상당히 알차다고 느꼈네요. 이렇게 해서 저는 청주 스시제이에서 만족스럽게 식사를 했습니다. 이곳의 블로그 리뷰를 보면 광어초밥이 나온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엔 상당히 괜찮은 구성의 초밥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맛살초밥과 계란초밥밖에 없다는 후기도 있어 방문하기에 앞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방문한 시간대에 사람이 아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퀄리티의 연어초밥은 항상 레일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우동, 소바, 물에도 추가 비용 없이 주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밥 10에서 12피스와 함께 소바나 우동을 주는 17,500원의 초밥 정식과 견주었을 때 이곳의 가성비가 훨씬 좋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초밥을 적게 만들 마감 직전 시간대에 방문하거나 이곳이 이런 메뉴 구성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퀄리티를 낮출 경우엔 제가 좋게 보았던 연어 초밥을 맛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가장 피크 시간대에 뒤에 웨이팅까지 있던 주말 낮 12시에 이곳을 경험한 제가 보기엔 다수의 손님이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었죠. 저렴한 가격과 괜찮은 퀄리티의 이곳, 대체로 만족스러웠지만 그래도 아쉬운 점을 말하자면 소바면이 조금 덜 익었다는 겁니다. 물론 식감에 대한 취향이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곳에서 소바를 주문했을 때 정말 빨리 나온 걸로 봐선 면을 미리 삶아놓고 바로 육수를 부어서 준 건데 면이 불 걸 대비해서 조금 덜 익혀서 준비한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물론 이날만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다른 분들의 블로그 후기에도 소바가 덜 익은 것 같다는 얘기가 있던 걸로 봐선 대체로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대부분 셀프로 준비해야 하는 이곳에서 자주 쓰는 휴지도 테이블에 따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게 식사할 때 은근 불편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가격에 생연어 초밥이 이렇게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보단 좋은 점이 더 컸기에 보시고 마음에 든다면 방문을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곳을 추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후기를 남겨 시간이 지나도 갈만한 무한리필인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